박사님, 또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있는데요. 네. 미국 하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쿠팡 차별 행위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의 미국 입국 금지 법안을 발의하겠다. 이게 대상으로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과 EU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쿠팡 차별 문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강경화가 급거 귀국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한국 공무원들이 미국에 입국을 못하게 되면 정말 이 법안이 발의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인데요. 이재명도 미국 못 들어가는 거고 모든 교류가 다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데요. 네. 미 하원의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 입법을 제안했어요. 이 바움가트너 의원이 제안 설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세계 각국이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선택적 조사, 징벌적 과징금, 차별적 세금, 과도한 규제를 부과하는 우려스러운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근데 이렇게 미국 기업을 겨냥해서 선택적으로 조사하고 징벌적으로 과징금 때리고 차별적으로 세금 부과하고 과도한 규제를 하는 이 나라에 이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있을 텐데 이 공무원들을 우리 미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게 내버려 둔다는 거는 이건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국 자체를 제한하겠다. 이것을 입법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움가트너 의원이 이 제안 설명을 하면서 사례를 들기를 한국을 들었어요. 사례를 들기를 지금 한국 정부로부터 선택적 조사를 받고 징벌적 과징금을 때려맞고 있고 차별적 세금을 부과받고 있고 과도한 규제를 부과당하는 쿠팡이라는 회사가 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국 당국이 정부죠. 한국 이재명 정권이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미국 기업인 쿠팡을 수십 회 조사하고 자료 수천 건을 요구하고 전례 없는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렇게 정부의 권한을 이용해서 미국인과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외국 관리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이재명과 이 산자부 또는 금융위원회 이런 그 책임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거 굉장히 심각해졌어요. 이거는 미국 측의 어떤 이 무역 보복 그리고 나아가서는 외교 안보 보복까지도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하원에서 아예 공무원 입국을 막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동맹 단절로 가는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맹이 아니더라도 네. 공무원들은 자유롭게 입국해서 일을 볼 수 있는데 네. 이거는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준적대국으로 간다는 적대국이죠.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난주에 무슨 발언을 했느냐. 강경화가 한국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는 쿠팡한테 그냥 원칙대로 한 거다. 왜 이걸 가지고 자기들만 차별 대우받는다고 투덜거리는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다. 라는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바움가트너 의원의 이 입법안은 뭐 EU와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직접 쿠팡 사례를 든 것으로 봐서는 이 입법의 1차 타겟은 한국 정부 이재명 정권이 그렇죠.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여기 대상 기업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쿠팡 문제 심각해서 강경화가 한국에 왔지만 어떻게 해결이 됐다거나 지금 대통령실 청와대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뉴스는 전혀 없거든요. 아니 강경화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결하기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리고 본국과 현장의 인식이 되게 다르다. 네. 그러니까 강경화가 우리가 강경화를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강경화 미국 앞에서 팔짱 끼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냥 사진이나 찍고 다니던 강경화도 워싱턴에 자기가 주미대사로 있어 보니까 네. 야 이거 큰일 나게 생겼다 싶어서 부랴부랴 와서 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재명이가 정신 못 차리고 왜 쿠팡 투덜거리는지 모르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급기야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이 발의되고 저는 이 상태면은 과연 한미동맹이 이재명 정부 남은 임기 4년 동안 임기가 4년이라면 존속이 될까라는 좀 그러니까 본질적 의문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종북주사파들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 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국가와 기업 간의 관계,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이재명이나 정부주사파는 야 글로벌 기업인 삼성이나 SK도 야 그래서 호남에 가 그러면 호남 반도체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뭐 물류 기업 중에 하나인 쿠팡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네가 정보 이 개인정보 유출한 건 맞잖아. 그거 직위하겠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런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네. 그런데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 미국이란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이 교회고 기업이고 그리고 개인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인 가치인 거예요. 아무리 미국 정부가 세계 최강대국이고 군사 최강국이고 뭐 엄청난 이 권력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미국이 미국 기업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의 종교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미국 국민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맺는 관계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개인 우선, 기업 우선, 종교 우선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한 기업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고 있다. 한 개인이 부당하게 차별 대우 받고 있다. 이거는 미국의 헌법 체계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전체 나라가 나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있어서 국가와 민간 간의 관계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미국이 잘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네.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한에 자기들 국민 한 3, 4명이 억류돼도 그거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국무부 장관부터 그럼요. 나서서 예. 정말 어마어마한 작전을 펼치고 압박을 가하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나라 입장에서 자국 기업이 자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자국 기업이 이렇게 부당한 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군 보내서 미군 주둔시켜서 안보에 기여를 해주는 동맹국이 그런다? 제가 봤을 때 괘씸죄가 2배, 3배 더 적용될 것 같거든요. 오히려 더. 예, 그래서 이재명 정권이 왜 쿠팡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고 계속 꼬여가기만 하는지 이의 근본 원인을 저는 지금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 종북주사파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다. 그리고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있어서 이 정부와 민간 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그냥 좌파적으로 생각하니까 별것도 아닌데 뭐 그거 갖고 뭐 자꾸 저래. 그냥 우리가 밀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무 일 안 나. 이런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밀어버리다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인식이 바뀌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큰 사생결단의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안 바뀌는 인식이 안 아닐까요? 바뀌가네. 네. 근데 그 강경화는 네. 이게 그런 종북주사파는 아니잖아. 그렇죠. 그냥 강경화는 문재인 덕분에 벼락출세한 양반인 거지. 그냥 통역하다가 뭐, 네. 여기까지 온 사람이니까. 무슨 종북이나 운동권을 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미국에 가서 보니까 미국 사회에 그런 관계들이 보일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이재명 정권하고 달라도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게 해결이 참 어려울 거라고 독백처럼 얘기하는 거죠. 그렇네요. 만약에 주미대사가 강경화가 아니라 또 종북 주사파 출신의 인물이었다면 네. 정치인을 보내놨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했을 아무 일 없습니다. 그랬겠지. 그렇게 아이고 뭐 입법한다 그러는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쿠팡의 그 로비스트들이 그냥 저 떠드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보고는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강경화가 이렇게 미국 현지 사정을 말해줘도 대한민국 청와대가 변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게 더 비극이긴 하네요. 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가 이 한미동맹 해체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여당이 아니니까 우리가 집권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 죽는 길로 나라를 이끌고 가는데 아무리 뒷다리 잡으려고 해도 그 잡을 힘이 충분치 않다는 게 너무나 슬픈 비극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 그러니까 미 하원에서 이런 그 법안이 그 논의될 정도로 이게 심각하잖아요. 네. 바로 이 상황에 이재명이가 미국을 갔어요. 네. 며칠 전에. 근데 아무도 못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황당한 거지. 그러니까 놀랍도록 주요 정치인 인사나 공화당 인사 중에 말 될 만한 사람은 못 만나고 네. 그 젠순항부터 해서 기업인들이 투자 이야기하는데 눈치 없이 끼어서 병맥 줘가지고 막 그 옛날에 젠슨왕이 치킨 먹었던 거 못 낀 게 네. 되게 부러웠나 봐요. 아니 이럴 거면은 샌프란시스코든 어디든 미국을 안 갔어야지. 차라리. 네. 거기를 갔는데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간 게 브라질 아니에요. 룰라. 미국 입장에서 룰라는 이 남미 중남미의 좌파 정권의 눈에 가시죠. 눈에 가시. 예, 네, 그렇단 말이에요.
이 마두로 이상으로 이 룰라가 지금 눈밖에 나 있는데 그 룰라랑 무슨 뭐 애정 행각도 아니고 뭡니까 이거 뭐 이래 쌓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미국의 그 앞마당이라 그래요 보통 중남미는. 네. 미국의 앞마당까지 가서 미국 그 주류 사회와 트럼프한테 진짜 거슬리는 짓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다. 네,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지. 그렇네요. 정말 일부러 이러기도 힘들겠다 싶네요. 제가 지금 마땅한 비유가 없어서 고민을 좀 했는데, 우리나라의 투자나 도움을 엄청 많이 받는 일종의 뭐 동남아 국가 원수가 네. 우리나라 와서 부산에서 아무도 못 만나고 자기네 기업인들이랑 맥주 먹더니 갑자기 북한 가서 김정은이랑 악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거 똑같은 거지 그게. 네. 그러면 우리 국민들과 그걸 바라보는 우리나라 주요 정치인들의 기분은 어떨까? 네. 뭐 장난하나? 약 올리나? 좀 시게 말하면 저게 돌았나 싶을 거잖아요. 정말 대단한 행보입니다. 이래서 바로 개딸들이 이재명을 외교 천재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재명이가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브라질 가서 그러고 있는 동안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관련된 메시지를 냈어요. 네, 어떤 메시지인가요? 7월 27일. 네. 한미동맹을 강조하고 네. 6.25 전쟁에서 한국과 미국이 손잡고 싸워서 공산주의를 물리치고 네. 자유대한민국, 자유시장 경제의 대한민국을 지켜냈다. 이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유엔 참전용사의 날에 이재명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고 메시지도 내지 않았죠. 그렇지. 네. 예. 어떻게 보면 그게 트럼프 대통령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어요. 미국 입장에서. 자기네 전쟁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고 거기서 3만 6천 명 가까운 미국의 장병들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날을 아직도 기념하고 있는 거야. 73년이나 지난 지금도 미국은 이걸 기념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막상 그 전쟁의 당사국인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자는 샌프란시스코 거쳐서 룰라랑 만나갖고서 이러고 있고. 저는 지금 과연 그러면 네. 미국이 네. 야 저런 한국 대한민국을 우리가 계속 지켜줘야 될 가치가 있나? 미국 국민들이 이런 근원적인 의문을 가지면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섬뜩한 기분이 드는 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가 네. 마지막으로 야 너네 정신 차려. 너네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인데 우리 청년들이 가서 피땀 흘려서 세운 나라 아니야? 그 마지막 경고 메시지처럼 들려서 너무 무서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SNS에 메시지를 허투루 올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쿠팡 차별행위 연루 국가로 미국 하원에서 외국 공무원 입국 금지 법안이 발의된다. 근데 그 주요 대상이 바로 대한민국일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까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또 하나의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외교 안보에는 정말 무관심한 대통령이 바로 이재명인데 해군 실종된 날 네. 골프 쳤다는 의혹이 있잖아요. 티타임이 30분 비어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30분을 통째로 잡아먹고 골프 친 누군가가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 난다긴다는 별 달린 장군들이 골프 치는 태릉에서 30분을 기록도 안 남기고 통째로 비울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 한 명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이제 예비역 장군한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그 태릉 골프장은 이제 전국에 그 군 골프장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네. 예, 군 체력 단련장. 맞아요. 네. 그런데 태릉은 서울 안에 있잖아요. 네. 서울 안에 있는 유일한 골프장이고. 그래서 인기가 엄청 많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분이 장군인데 이분도 미리 신청을 해서 그 순위를 기다려야 된대요. 네. 이를테면은 소장이 신청했는데 중장이 나중에 신청하면 중장이 먼저 우선권을 갖는데. 계급 우선이네요. 예비역. 계급 우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것도 줄 섰다가 안 될 때도 있고 돼도 아주 운 좋게 되고 이게 태릉 골프장의 부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게 일요일 날 딱 황금 시간대거든요. 그 골프장이 태릉 경우도 7분 간격으로 팀을 보낸대요. 그러니까 왜 그 앞에 팀이 치고 있는 거를 보면서 뒤에서 치면은 조금 신경 거슬리잖아요. 또 치고 있는데 뒤에 팀이 와서 기다리면 이것도 또 신경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앞팀을 없애. 앞팀을 먼저 보내.
그리고 한 팀을 없애버려 중간에. 그러면은 앞팀이 14분 앞에 치는 거 아니에요. 7분 간격이니까. 그러면은 안 보여요. 뒷팀도 한 팀을 없애. 그러면 뒷팀도 14분 있다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해를 안 그러면 받고. 앞에 네. 아무도 없고 뒤에 아무도 쫓아오는 없고.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편안하게 칠 수 있거든요. 황제 골프네요. 그걸 황제 골프라 그래요. 네. 또는 대통령 골프라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치지 않고서야 이 황금 시간대 4개의 타임, 그러니까 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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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28분이잖아요. 네. 28분 동안이 비어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는 진짜 황제가 와서 치거나, 네. 근데 우리나라에 황제가 없죠. 네. 두 번째는 경호상의 이유로. 아. 아니 트럼프 가끔 골프 치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거의 골프장을 비우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네. 이 대통령 경호니까. 네. 그러면 태릉 골프장은 군 골프장이니까 네. 이 저 태릉 그 육사 옆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평소에도 다 군 경계가 돼 있는 곳인데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리고 거기에 골프 치는 사람은 대부분 다 군인이거나 예비역 장군들이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니까 크게 무슨 경호나 안보에 크게 문제가 생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통령 경호팀의 입장에서는 앞팀 하나 비우고 두 팀 하나 비우고 해서 확실하게 앞에도 안 보이고 뒤에도 안 보이게 해서 딱 경호할 수 있게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골프를 칠 때는. 그게 대통령이 꼭 태릉에서만 치라는 법 없잖아요. 그렇죠. 네. 다른 민간 골프장에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경호실이 뭐 한 달 전에 가고 일주일 전에 가고 다 점검하잖아요. 그 전날 가서 폭발물 탐지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그렇게 비워요. 앞뒤로 팀을 확 비워버려. 그래서 이번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뭐 당시에 공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천재지변 갑자기 번개가 쳐갖고서 게임이 중단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이거는 대통령의 경호 안전 차원에서 앞뒤 팀을 다 비우고 친 것으로 추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골프 쳤는지 안 쳤는지 밝혀라. 이제 어떻게 눈 가리고 왕을 언제까지 하려 그러냐. 이렇게 문제 제기가 다시 된 겁니다. 아, 정말 저는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윤석열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진작 탄핵하자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거리로 뛰어나갔을 겁니다. 사실 저는 해군 장병이 차디찬 바다에서 실종됐고 실종 작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보고를 받았을 게 분명한 대통령이 골프를 태연하게 쳤다? 30분을 밀어버리고 이것만으로도 군 통수권자 자격이 없고 군을 통수할 자격이 없으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잠잠한 것인가?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탄핵을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이재명 이름만 나오면 쪼는 것 같아. 왜 그런 거죠? 왜 이렇게 겁을 먹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정말 이 이상의 이보다 더한 탄핵 사유가 뭐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뭐 이재명이가 그 시간에 태릉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서는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네, 네. 뭐 대통령도 체력 관리 위해서 골프 칠 수 있는 거지. 또는 뭐 이런저런 외교적인 그 이유로 골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니 저 윤석열 대통령도 저 트럼프랑 골프 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예? 이재명이도 트럼프랑 골프 치기 위해서 골프 연습했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게 아니고 당일날 해군이 실종해서 수색하는 시간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종 작전이 아주 대대적이었다는 거예요. 대대적이었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모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예. 함정이 10척 이상 나가고 수많은 인력이 투입해서 헬기까지 떴고요. 예, 헬기까지 떠서 했으면 이게 적어도 보고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보고를 골프 치는 중에 보고를 받았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순간 야 이거 골프 칠 때가 아니네 하고 중단하거나 아니면 골프 칠 때가 아니네 하고 야 일단 여기서 긴급 회의라도 한번 해보자 하거나 얼마든지 이게 가능했는데 그런 조치들을 이재명이가 적어도 FM대로는 아니더라도 최소한의 것은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했다 그것도 못 했다 그러면 진짜 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실마리가 이제 첫 번째 실마리가 골프 쳤냐 안 쳤냐로 시작되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진짜 질문해야 될 것은 골프 쳤냐 안 쳤냐가 아니라 골프 쳤다고 하면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바로 그거예요. 언제 보고받았냐? 보고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했냐? 1분 단위로 알려야죠. 네. 저들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그대로 1분 단위로 보고받은 행적, 보고 이후에 대통령 지시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이것도 결국에는 이재명 퇴임 이후에 특검에서 밝혀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병 특검으로 네.
윤석열 대통령에게 저들이 한 짓을 보세요. 그러면 그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퇴임 후에 할 게 아니라 총선 이긴 다음에 바로 총선 해. 이기고 바로. 네, 총선 그렇죠. 이기고 바로 해. 그래서 지금은 저거 특검하자 그래도 저것들이 절대 거부하겠죠. 할 테니까. 이거는 총선 이후에 특검이 통과만 되면 바로 퇴임 시기를 단축시키는, 이재명을 바로 끌어내릴 수 있는 그러한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오늘도 12시에 시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6,000분이 봐주고 계신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다시 보기 방송에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희가 올림픽공원의 민주화운동,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후원하기 위해서 오늘은 그 계좌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명콩TV는 언제나 자유우파를 위해서 앞에서 싸우는 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마지막 광고 30초만 보고 와서요. 네,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가라 2+1 특별 한일을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에서 회사의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시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멸콩TV와 함께하는 환신 나이가라, 많은 문의와 사랑을 부탁드립니다.